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지혜,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일단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내용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내 일상에, 내 생활에, 내 삶에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인사이트,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근래에 읽었던 책 중에서 재미, 유용성 이런 측면에서 기억에 남는 그런 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읽으면서 북마크할 내용이 다르겠지만 제가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북마크했던 내용들 그 위주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피드백의 위력, 굉장히 큰 인사이트로 다가왔던 내용인데, 우리가 게임을 즐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게임을 왜 하는가? 게임 자체가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게임을 통해서 그 점수라는 피드백을 얻기 때문에 게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자인 김경일 교수가 어렸을 때 그 갤러그라는 게임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점수판이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30초 이상 게임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했던 애니팡이라는 게임 있죠. 게임 자체가 재밌어서 그걸 하는가? 그런 건 아니죠. 실시간 피드백, 순위가 있으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컴퓨터 초창기에 지뢰찾기라든가 카드놀이 다 마찬가지죠. 얼마나 빨리 했는가, 그런 피드백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이 피드백의 원리를 잘 적용을 하면 여러 면에서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일단 노동도 게임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삽질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삽에 센서를 달아서 삽질을 100번 했더니 연동되는 내 스마트폰으로 창고가 건설이 되었습니다. 빵빠레가 터지고 200개를 삽질을 했더니 주택이 건설이 되고 나중에는 도시까지 건설이 된다는 거죠. 그 생산성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센서 하나를 더 달아서 전 세계 삽질러들과 경쟁을 하는 거죠.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삽질의 고수도 내가 물리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또 그 이상, 몇 배 이상의 생산성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 사람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해야지, 그냥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런 피드백 기능을 이용을 하는 거죠. 많이 이용들 하시는 것 같아요. 조깅화에 센서를 달아서 스마트폰과 연동을 해서 그런 피드백을 받아보고, 또 그런 무리에 같이 껴서 그 안에서 내 순위 같은 피드백을 받아보고, 만보 걷기 이런 것도 같이 무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순위라는 피드백을 받아보고,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독서를 해야지, 독서가 재밌어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독서하고 이렇게 한 칸 한 칸 기록을 하는 그런 저만의 메모장이 있는데, 그거 한 칸 다 채우는 그 피드백으로 독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실시간 피드백의 위력을 잘 생각해보고 우리 생활에 적용해보면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장난의 중요성이라는 개념인데, 인간관계에서 장난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난이야말로 이 밋밋한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심리적 MSG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진지한 대화를 하고 멋있는 대화를 하고 지적인 대화를 하고 그런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거니까 그 이후에 안정적이지만 밋밋한 관계를 어떻게 활력 있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바로 장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 쉽게 못 하잖아요. 야, 장난이 중요해. 그러면 장난하냐? 이런 답변을 얻을 수 있는데, 심리학자가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 이야기하니까 전깃불이 번쩍이는 것 같습니다. 부부나 연인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서로 장난을 칠 수 있는 관계, 친근성의 바탕이 되잖아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매번 만나가지고 진지한 대화를 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어떤 장난을 공유하는 관계. 그런데 뜬금없이 장난을 치면 상대방이 굉장히 거북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장난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잘 관찰하고 함께 공유하는 그런 거리가 많아야 돼요. 경험이라든가 영화를 같이 본다거나 공연을 같이 본다거나, 그 안에서 장난칠 뭔가 거리를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장난의 중요성 아주 인상적입니다. 인간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심리,
무엇이냐? 불안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불안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 불안이 언제 증폭되느냐? 불확실할 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불이익이 돼도 확실하면 그것에 내가 대비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어떤 것이 올지 안 올지 막 불확실하고, 어떻게 변화될지 또 불확실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안까지 더해지면 여러 가지 심리적 파국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확실성, 불안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일단 안전기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가족 관계를 정말 잘 구축을 해놔야 돼요. 사랑과 장난을 통해서. 그리고 우정, 이런 친구 관계, 이런 게 아주 굳건한 심리적 안전기지가 되는 거고, 또 안전장치가 필요하겠죠. 저축을 해놓는다거나 보험을 들어놓는다거나, 최소한 우리가 암이라는 불확실성, 여기에는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일을 못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보험 정도는 가입을 한다거나, 그리고 최후의 보루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이미지, 그런 걸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악이 됐을 경우 나에게 최후의 보루가 무엇인가? 내가 야간 배송이라도 하면서 생활을 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최후의 보루, 낮은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면 불안과 불확실성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 욕망을 솔직하면서도 품위 있게 말하라. 그러니까 우리 문화권에서는 나의 욕망,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숨기고 애둘러 표현을 하고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욕망과 원하는 것을 숨김으로 인해서 관계나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저자가 어떤 친구가 가까이 지내는데 장사를 하겠다. 그러면 내 가까이에서 멀리 떠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장사가 안 돼. 매번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한 감정이 다른 형태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에게는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었다. 그걸 알게 된 거죠. 친구에게 솔직히 너 장사해서 내 가까이 있는 지금에서 떠나더라도 우리 자주 보자,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거래에 있어서도 이제 심리학에서 거래 실험을 많이 하잖아요. 높은 성사율을 보인 경우, 그런 경우가 자기 욕망을 솔직하면서도 품위 있게, 일종의 건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거래도 훨씬 잘 성사가 되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정의란 오늘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때그때 매번 기꺼이 고민하는 것이다. 이 부분도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쉽게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부터 갖고 있던 하나의 그 가치관이 있잖아요. 근데 시대가 변하면 그 가치관도 좀 유연하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치관 자체가 변화된다는 걸 또 싫어할 수도 있죠. 그럴 거라면 그게 무슨 가치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정한 가치관으로 끝까지 밀고 나간다, 이런 사람들이 꼰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관점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항상 한 가지 가치관으로 모든 것들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건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때그때 매번 기꺼이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이 상황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나쁜 관계로 도피한다. 이 관계에 있어서 에너지가 남아도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쉽게 외로움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관계가 아님에도 관계를 확장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그 과정에서 나쁜 관계가 많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거나 나를 무시하는 그런 관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그 관계에 집착을 하고 유지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쁜 관계에. 그러다 보면 많은 것들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러한 성향, 외로움에 쉽게 빠지는 성향이라면, 또는 에너지가 남아도는 그런 성향이라면 관계 이외의 그런 활동에 소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가장 좋은 건 사람은 누구나 그 혼자 있는 시간에 강한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라면 삶의 많은 문제들을 현명하게 잘 해결해 나갈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게 안 된다면 예를 들어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또는 건전한 공동체, 종교활동을 한다거나 다른 쪽으로 에너지를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다. 이 부분 예전에 다뤘던 적이 있죠. 한 번의 큰 대확행보다 작은 소확행이 반복되는 것이,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봐도 행복지수가 더 높게 나타나는 거죠. 한 번에 자극이 오면 어차피 자극은 줄어들게 돼 있잖아요. 대확행이 크게 와도 쭉 줄어들게 되는 거고, 하지만 소확행은 꾸준히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정한 행복지수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다들 행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과연 행복이 무엇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런 것들이 즐거움이나 재미, 긍정적 감정 이런 것들이 되면 행복이 될 수 있죠. 대박 성공하고 이런 큰 행복은 빈도 자체가 있다 하더라도 빈도 자체가 작으니까 이런 작은 소확행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번아웃 증후군은 일을 많이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그 일만 해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전깃불 반짝이는 인사이트였던 것 같아요. 우리 번아웃 하면 뭔가 신체적 피로와 연관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몸이 힘든 것보다 이 정신적으로 힘든 게 번아웃과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한 가지 반복되고 단순하고 지루한 일, 그런 것만 오직 하게 되면 번아웃이 온다는 거죠. 발런터리 스위치라고 해서 자발적 전환, 그러니까 다양한 관심사, 다양한 활동 영역이 있고 그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전환할 수 있으면 번아웃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활동, 예술활동, 취미활동, 그런 건 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돈 안 들어가는 공부, 이런 책을 본다거나 이런 것도 아주 좋은 다양한 활동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번아웃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소시오패스의 먹잇감 유형. 그러니까 인류에는 4% 정도의 소시오패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없는 거야. 나쁜 짓을 하고도 죄책감이 없고, 타인의 고통을 보더라도 연민, 동정 이런 감정이 없어요. 소시오패스는. 근데 이 소시오패스의 먹잇감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유형이냐. 일단 능력이 좋고, 그러니까 소시오패스는 능력이 있어야 이용해 먹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실해요. 하긴 성실해야 또 이용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착하기까지 하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소시오패스의 레이더망에 걸리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가스라이팅을 하느냐, 성향을 파악해서 강압적으로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동정심에 호소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강압과 동정.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좋고 성실하고 착하다 그러면 소시오패스를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평생을 이 소시오패스에 의해서 등골 빼먹히면서 살게 되는 거죠. 가까이는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회사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돕는 건 좋지만 소시오패스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당한다, 이러면 절대 안 되겠죠. 나만의 경제적 자유를 정의하자. 돈은 누구나 많이 벌고 싶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면 좋죠. 일단 돈이 있으면 그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불편이나 결핍, 고통, 아쉬움 이런 거는 겪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은 건 좋은데 그게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하는가, 그걸 정해야 된다는 거죠. 정하지 않으면 욕망을 멈추지 못하고, 돈이란 게 그렇잖아요. 10억보다 20억이 좋은 거고 20억보다 100억이 좋은 거니까 끊임없이 돈 욕심을 내다가 그냥 인생이 그걸로만 채워지거나 또는 파멸로 치닫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저자인 김경일 교수는 주차요금을 아까워하지 않는 수준, 그게 바로 자기가 정의하는 경제적 자유라는 거예요. 주차비 아끼려고 다른 데로 막 차 헤매고 다니고 이런 행동을 안 할 수 있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볼 때 가성비를 따지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주문을 할 수 있는, 그게 경제적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내가 어떤 것이 나의 경제적 자유인가, 구체적인 이미지, 정의를 내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how to win과 how not to lose. how to win,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how not to lose, 어떻게 실패하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망하지 않을 것인가.
근데 투자 유치회에 참가를 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자, How to Win에 대한 질문을 받고 How to Win을 답변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 투자를 유치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뛰어나도 How not to lose의 질문을 받고 이런 답변을 하면 투자 유치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How not to lose의 질문을 받아도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How to win의 답변을 하면 투자 유치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How to win에 집중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좁고 깊은 관계, 얕고 다양한 관계. 물론 깊은 관계 좋죠. 근데 깊은 관계가 넓게 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평생 관계만 하고 살아야 돼요. 왜냐? 관계를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튼 깊은 관계는 뭐 좁게 갖는 건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얕은 그런 다양한 관계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나온 얘기인데, 이 좁고 깊은 관계에만 집중을 하면 이 관계가 깨졌을 때 사람이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허울뿐인 관계라도, 얕은 관계라도 다양한 관계가 필요하다. 우리 신경 끄기 기술에서 봤잖아요. 허울뿐인 관계라도 행복감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냥 인사하고 단순한 농담 몇 마디, 그것만으로도 행복감이 올라가는 뭐 그런 실험 결과도 있었다는 거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